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과거에 제가 이제 경매를 선택했던 이유하고 판단 근거,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현재 모습을 가지고 이제 결과론적인 어떤,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드릴 소식은 도기환TV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영상은 도기환TV에만 올릴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채널이 도기환의 경매왕이라는 채널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해왔었죠.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2011년이면은 팟캐스트 방송이 뜰 때고 유튜브가 조금 뜨지 않을 때예요. 그 당시에 2011년경에는 이제 주로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하면 이제 직원한테 표지 좀 썸네일 해서 그냥 대충 던져 넣어. 이 정도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유튜브로서의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더 강화되면서 이제 유튜브로 대세가 굳어진 게 꽤 오래되었죠.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회나 저나 조금 유튜브에 대해서는 후발주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은 2011년이지만은 실제로 내가 좀 공을 좀 들여야지 한 거는 이제 한 1, 2주 정도 된 거죠, 사실은. 자, 각설하고, 도기환TV를 엊그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채널에 대한 아트웍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 첫 방송으로 이제 올릴 거를 무엇을 올릴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국 숙취음료 행오버 조스 채널을 만들고 나서 과거를 잊어버릴까봐 지난 과거를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행오버 조스를 만났던 과정과 수입 과정, 그 다음에 수입을 했을 때 있었던 이유들, 어떤 에피소드들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좀 후회가 좀 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도기환TV를 만들면서 그러면 이번에도 뭔가 제가 경매를 해왔던 과정을 교육생들이 물어볼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들을 잠깐 얘기하지 말고 이참에 조금 정리를 해 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기환TV에서 스파레주의 기본 강의 한 60~70%를 무료로 오픈해 버릴 겁니다. 워낙에 대한민국에서 스파레주의 어떤 교재를 훔쳐서 짝퉁으로 만들고 막 뿌려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 그 다음에 많은 회원들이 또는 미래에 올 교육생들이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많이 좀 훈련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시리즈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경매를 해왔고 중간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럼 과연 도기환이는 어떤 사람이고 언제 경매를 접했으며 그러면 접했을 때 그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들, 그 다음에 외적인 자본의 규모,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경제 환경,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고민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매해도 되나요? 제가 가진 돈이 적은데 경매해도 되나요?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주부인데 경매해도 되나요? 저는 아령을 10kg짜리도 들지 못하는 연약한 체력을 갖고 있는데 명도 같은 거 겁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명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세조사라는 거가 부동산에 물어보면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같은 동네에서도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물건은 어떤 식의 포인트들이 있나요? 전혀 모르는 이 입장에서 경매를 해도 되나요? 정말로 경매에서 돈 번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선배가 얘기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냐, 그걸 알게 되면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느냐죠.
그래서 옛날 경전에 남의 집에 외양간에 소를 세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뭔 말이냐면 우리 집 외양간이 텅 비어 있는데 남의 집에 외양간이 있는 것을 주워 듣거나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외양간에 소가 찰 리가 없잖아요. 안 생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허풍쟁이들의 공통점은 내 친구가 뭐해, 내 아는 친구가 뭐해, 내 작은 아버지가 뭐해, 내 친구의 친구는 뭐해, 이런 식으로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데 오로지 남 얘기만 하면서 자신의 신뢰를 높이려는 그런 화법을 전개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얘기를 들어봐서 자기 얘기가 없이 막 남 얘기들, 막 친구 잘난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아, 얘는 빈 껍데기구나 라고 추단하면 100%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자기 얘기가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할 때도 보면은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 옛날에 보면은 어떤 경전에 이런 게 있어요. 우주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은 죽으면 정말로 어디로 따로 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지, 이거를 알기 전에는 내가 수행 공부를 안 할 거야 라고 어떤 수행자가 말을 하니까 이걸 가르치는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우주가 생기든지 말든지, 우주가 소멸을 하든지 말든지, 너가 죽으면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너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라고 묻죠. 그러면 뭐 영향 없지. 여태부터 모르고 살았고 지금도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럼 알지 못하면 현재 살아있는 이 삶을 공허하게 흘려보낼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그건 너무 인생의 낭비죠. 그죠?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얘기다,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태평양의 깊이가 몇 미터인지 여러분들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관계없는 얘기다. 친구가 부동산을 사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어떻게 됐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게 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1호를 샀는데 그 102호나 다른 경매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경우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내가 유치권에 있는 물건을 사려고 마음먹지 않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즉 문제는 뭐냐, 돈을 버는 길에서는 핵심적인 몇 가지를 집착해서 가져가야 된다. 핵심적인 몇 가지. 내가 야구 선수면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지든지 간에 이 어떤 그 타석 존에 들어오면 나는 얘를 맞추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딱 보면은 이 커브를 던지는가 직구를 던지는가 고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연습한 대로 타석 앞에 들어오는 공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맞추면 삑사리가 날 거고, 때린다는 건 제대로 때려서 안타나 홈런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중요한 거는 저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지가 아니고 내가 잘 치는 스윙 연습을 좀 더 잘하고 때리고 나갔을 때 빨리 달리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경매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어떤 부자가 되는 길, 어떤 방법론들을 공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스파레주 기술도 일부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용어를 훔쳐 쓰는 애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고 어떤 제가 기술을 이제 앞으로 향후 공개할 건데, 그 공개하는 걸 설명을 들으면 고수됩니까? 안 되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총 쏘는 거를 내가 영화를 한 100만 번 본다고 해도 내가 총을 잡아보고 직접 쏴보고 맞춰봐야 총에 쏘는 실력이 느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저는 그러면 경매를 언제 시작했을까? 저는 딱 28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28, 이제 초여름 들어가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고시를 준비하던 때였고, 그래서 이제 고시를 실패 딱 하고,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고시를 딱 실패하고, 그 당시에 딱 접어버리는 사람이 그럼 많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에도 고시낭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낭인. 그래서 이 고시낭인이라는 거가 뭐냐면, 하염없이 세월만 허비하면서 그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고시낭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시낭인 한번 써가면서 해볼게요. 자, 보실까요? 네.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면 고시낭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발전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고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28세 고시를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보통 다 그러죠. 근데 저는 이걸 때려쳐 버렸을 때, 저도 이제 목표는 되게 많았죠. 저의 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년 365일 동안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였어요. 우리가 검은색 하면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좀 검은색, 조금, 벤츠 같은 경우 검은색이 어울리지, 뭐 흰색보다는. 그래서 항상 블랙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죠. 권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걸로 해서 검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그 드라마 나왔던 검사 나온 거. 홍준표를 따라서 했네, 어쩌네 하면서 홍준표가 자기를 홍보했지만, 실제로 그 드라마의 작가가 당신이 아니고 다른 검사야. 라고, 재작년인가 한번 양심 선언한 적이 있었죠? 자, 뭔가 좀, 오늘날의 검사 그러면 전부 다 술집 가고 나이트 가고 룸사롱 가서 접대 받고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때 안 그랬냐? 저도 제 친구들이 검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냥 룸사롱 같은 데서 만나서, 심지어 우리랑 술 마시는 와중에도 다음 달부터 기획수사 관내에 들어가니까 그럼 니한테 손님 좀 몰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으니까 그때 좀 놀랬죠. 아직 전혀 안 됐던 상황이었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환경은 아니죠. 그냥 술 얼마 한다고 지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얻어 먹으면서 어떤 기획수사하는 정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 시켜서 명함 이렇게 변호사 명함 소개해주고, 아주 전통적인 부패 고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이제 뭔가 청년 결백하면서, 월급은 국가한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재테크는 지가 해서 돈 벌면 되지, 뭘 남한테 돈 받아 쓰냐. 실제로 많은 검사들이 이슈화되는 거 보면은 꼭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 받아 쓰잖아요. 돈.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 왜 저것들은 지가 쓸 돈을 지가 벌어서 쓰지 않는 걸까? 왜 거지처럼 얻어먹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리더라고. 다 깨져버리고, 폭탄주 마시면서 흥청망청 하는 것을 어떤 권위로 인식하는 무식함도 있더라는 거죠. 이건 무식한 거지. 그거가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지. 그건 모르는 거지. 지가 혼자서 멋이고 취하고 목소리 좀 키우면 그게 권위라고 생각한다? 좀 웃기는 것 같죠? 그때가 28세니까 그때는 몇 년도냐면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8년도니까 이제 지금 같은 세대랑은 약간 어찌 보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나 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는 신림동 고시촌에, 그러니까 전국의 심야 영업이 금지될 당시에도, 여기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노래방 같은 거를 날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죠. 누가 찌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선배들 검사여가지고 후배들 술 사주러 왔는데 네가 뭔데 단속해,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어.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만
그 유흥업소 단속을 안 했던 시절이 있어요. 참 그것도 내가 본 어떤 현장이다. 이게 역사 현장 같은 거죠. 저 산 증인 같은 거죠. 물론 요즘에 벌어지는 어떤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요즘도 뭐 장난 아니게 부패돼 있죠. 뭐 하다 보니까 옛날 그 고시 시절로 쪽 빠져 들어갔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고시를 금방 때려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배경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가 있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인사 대천명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독이 아니하면은 스파레주 강의할 때 항상 진인사 대천명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진인사 대천명의 원리에서 수익률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수도 없이 이제 지금도 얘기하죠. 그럼 이 진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고시 공부를 진인사 해봤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보니까 현재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환경 속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되는 자리야. 자, 그러면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바뀌었어요. 다이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막 삽질해. 다 팠어.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여기에 다이아가 있는지를 내가 알면 이게 정말 귀금속이 엄청난 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높은 가치가 여기에 묻혀 있다면 여기까지 가다 포기해도 다시 가면 되거든. 근데 딱 봤을 때 내가 그 고시를 붙어서 나온 결과가 검사 아니면 뭐 판사는 되게 싫었고요. 그 다음 변호사밖에 없다 이게. 남의 사건 치는 거 똥치다거리 하는 거가 내 체질이 안 맞더라고. 나는 그게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뭔가 이렇게 청년 시기에 호기로움을 한번 그 검사로 풀어보고 싶었지만 하는 짓이 술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게 영락없이 이건 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살죠. 그래서 이름을 영감님이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뭔가 이게 저 절대적인 다이아의 가치로서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저거 대봐야 월급쟁이 검사 월급이 그 당시 300, 400이었으니까 뭐 이거 받아서 뭐 어느 천년에 부자가 될 것인가. 나는 이상하게 옛날부터도 부자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의무 같은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에도 부자로 사는 거였고 고딩 때도 나는 부자로 살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으로서 갖는 한계, 이거는 아니다. 이거 뭐 400만원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없지. 그냥 아무데 쓸데가리가 없죠. 그냥 이 맥북 같은 거 500짜리 하나 사면은 한 달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를 높게 추구할 만큼 높은 뭐 직업적인 뭐 자존감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때려쳐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때려치는 건 잘해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손절매라고 하는 것이다. 손해보는 시국에 사람들은 질질 끌다가 배가 난파해서 같이 빠져 죽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봐서 아니면은 쉽게 털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그 어떤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당시에 몰랐지만 지금 보면 남보다는 판단력이 좋다. 판단력이 좋은 걸로 최종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판단력이 좋은 편 같아. 그래서 손절매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현재 지금 통닭집을 해. 통닭집을 하다가 안 되면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질질 끌면 사람들이 있죠. 질질. 그때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를 놓으면은 바로 백수가 되니까 백수가 안 되는 이 다른 직업을 구한 연후에 백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를 능사로 삼는다. 목표로 삼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현재 직업이 안 좋아서 경매 투자 쪽으로 가고 싶어. 자, 근데 여기가 현재 직업이고 여기가 경매 투자야. 그러면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건너가고 싶어요. 그러면 훌쩍 뛰어 건너가고 이걸 미련 없이 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탁 뛰어넘었을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백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때 중간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부자 같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을 건데 없이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커지죠.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요걸 지울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요 세계에서 요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요렇게 걸친다고 이렇게 어정쩡한 거 이게 거의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짓을 합니다. 선택을. 그러면서 웃고 있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있지만 저는요 보통 여기로 가면은 고민을 딱 여기로 하잖아. 그럼 난 여기 딱 서 있어. 이거 버려버린다고. 이렇게 양다리 전법은 성공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99%가 미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못하는 거예요. 때를 못 놓는 거야. 이걸 손을 못 놓는 거야. 막 아까워 죽겠는 거지 그냥. 그 다음 요거를 때려치면 안 될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자 마인드의 책에다도 이제 쓰고 항상 강의할 때 했던 말이 아니 장사를 하면서 1억을 까먹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요 앞에 뒷골목에 한 15평짜리 분식집을 차려도 5천에서 1억은 들어가는데 그러면 1억을 한 3년 있다 까먹었어요. 잘 까먹죠. 금방 한 3년 안에 문 닫는 건 예사로 하니까. 그래서 매달 500씩 벌었어요 해가지고 딱 보고 3년이나 5년 후에 장사 딱 그만둘 때 보면은 500 번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거를 까먹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죠. 왜냐면 인테리어 시설비까지지 내 도덕력도 돈이잖아요. 이런 것처럼가 있어요. 그래서 1억을 로스를 볼 것 같으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고 12달을 쓰면은 2,400만 원을 쓰게 되니까 이거를 4년간 쓰면은 1억 아닙니까? 4년간. 그러니까 차라리 1억을 날릴 바에 나면 장사하고 1억을 날릴 거라면 그냥 딴 생각 하지 말고 4년 동안 월 200씩 쓰고 놀아라. 차라리 놀아라. 정신건강이나 좋게. 그 다음에 그때 뭐라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장사를 해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별로 못 벌면서 시간은 새로운 어떤 기술의 습득에 대한 건 떨어지고 조바심은 계속 생기고 늙어만 가고 판단력은 자꾸 아둔해지는 방식을 왜 선택하는가? 요거 생각을 언제 했냐면 다 아기 때 한 거예요. 20대 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를 딱 때려치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당연히 백수가 되지. 그때 98년이었고 1998년은 우리가 흔히 아는 IMF 때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이에요. 한마디로 나라가 파산당해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많은 정리해고를 돼서 실업난이 엄청나게 생겼죠. 이 실업이 생기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교촌치킨, 먼치킨, 이 프랜차이즈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한 시절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실업자들이 나오면은 통닭집 먼저 시작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대기업 부장에서 탁 나오면 뭐합니까? 아니면 커피집 아니면 통닭집. 20대 때 대기업에 가서 능력 있다고 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실컷 좋은 그 대기업 가서 열심히 젊음을 투자해서 부장이 된 다음에 나와서 통닭집 사장님 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그죠? 나는 요것도 이해가 안 됐어. 만약에 내가 50대 돼서 통닭 튀기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 우울하고 비참하죠.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제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고 저하고는. 소음 좀 줄일게요. 그런 겁니다. 그랬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생각이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부동산을 어떻게 할까? 내가 공인중개사가 될까? No. 중개사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시간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경매를 해야 되겠다. 예. 부동산 딱 하면은
영세함의 대명사가 부동산이죠. 영세하다. 부동산 업자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치킨집, 부동산 업자에 대한 의견들은 저의 주관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직업 폄하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교육생 중에는 통닭집 사장도 있고 부동산 사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영세한 거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거미가 거미줄을 걸어놓고 하루 종일 어떤 곤충 지나가길 기다리는 방식으로 있더라고.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 하나도. 그런데 내가 그 짓을 하려고 자격시험 공부한다고 도기한이가 빠른 걸 원하는데, 지금 당장 백수인데 뭐하러 돌아가. 빠르게 돈 벌기를 찾아야지. 그래서 경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그 경매를 선택한 판단이 있겠다, 그지? 판단 근거가 뭐겠냐? 도매시장이라는 건 너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죠. 이게 매달 20%, 30%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 이런 시장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쓴 경매 그 부자 마인드 책에 보면은 4차원의 세계 같은 것이다. 4차원 세계지, 이게. 모든, 예를 들면 벤츠 2억 6천짜리도 사면은 2천, 3천씩 쭉 떨어져. 모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재화는 다 떨어져. 근데 반대로 오르는 게 있는데, 오래될수록 오르는 게 뭐냐면 골동품이 오르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그림이나 고소화 이런 거 오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시간이 가면 오르고, 그제? 시간이 가면 오르고, 응? 시간이 가면 오르는 재화인데, 이상하게 이 어떤 시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했더니 경매였던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싸게 사가지고 소매로 팔든가 아니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오를 때 어느 정도 더 개발된 다음에 팔면 이게 얼마나 큰 이득이야. 그러면서 등장한 게 부동산 경매는 이중적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 쓰죠. 이거는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으면 다 우리 그 과거에 지사나 경매 코치했던 애들이 나가서 뿌린 겁니다. 자, 여기가 매매 시세다 이게.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우리가 경매로 매입가야. 그 다음에 여기가 판매가라. 그러니까 경매로 매입할 때 1단계 이득을 좀 보고 매입하고 보유하면서 향후에 팔아서 판매 차익을 보는 1 플러스 2의 이익 구조가 경매의 구조다. 경매의 이익 구조는 1 플러스 2, 즉 사면서 보는 차익과 팔 때 생기는 차익이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판단할 때 판매할 때 차익이 높아지는 물건을 사면 좋겠네. 그걸 또 어떻게? 싸게. 요런 거는 누가 통제하는가? 내가. 주식은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하고 점을 보고 마음속에가 시기와 질투와 바램이 응축되어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마음의 속성이 응축되어 있다. 바래고 남의 눈치 보고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게 조바심이 응축되어 있는 반면에 경매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주관이 돼서 싸게 사는 것도 내 맘인 것이고 비싸게 파는 것도 내 맘인 것이구나. 다만 1과 2가 커지게 만드는 변수는 나의 지식이구나. 나의 능력이구나. 라는 거에 논리적인 귀결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경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머리만 잘 쓰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시장 속에서 내가 머리만 잘 쓴다면 처음에는 좀 약하더라도 나중에는 실력이 좋아질 거니까 그래 나는 독일은 기술을 뭔가 누군가에게 배워도 순식간에 따라하는 어떤 그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요거를 나의 평생의 밥벌이로 삼아야 되겠다.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뭐 큰 고민이 됩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오케이. 다만 이 판단을 하는데도 그 뭔가 액션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이 직업과 저 직업 사이를 번가르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나는 구조.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통장집 폐업해버리고요. 경매만 하면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 구조를 보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죠? 근데 그렇게 꼭 묻는다? 그러면 당연하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근데 집에 와이프가 매달 생활비를 벌어줘야 되고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스파레주 교재에 썼지만은 부자 마인드란 게 뭐냐? 머리로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하는 능력. 그대로 한다. 머리로 알면 그대로 한다. 요거 지금 통닭집 하면서 1, 2년 묵힐 바에는 백수 생활로 1, 2년 하면서 5천만 원 쓰고 생활비로 5천만 원 생활비 쓰고 그 5천만 원 쓰는 1년이란 동안에 경매를 딱 가서 경매의 세계로 넘어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이 5시간 할 때 난 10시간 경매 공부해야지. 남이 그 20시간을 하면 나 28시간 해버려야지. 뭐 이런 류의 생각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인데 와이프가요 집에서 팔짱 끼고 도끼 눈을 뜨고요 딴짓 못하게 하고요 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겁니다. 제가 98년 IMF 시절에 고시를 때려치고 경매를 선택한 어떤 당시의 상황, 그죠? 배경, 그 다음에 경매를 선택한 논리적 이유, 그게 부동산의 이중적 이익구조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중적 이익구조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걸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큰 이익을 보는 이 시장,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이런 시장이? 없다. 그리고 한 달이 가면 한 달이 갈수록 계속 떨어진다. 20%씩 30%씩.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런 데서 노는데도 가난하고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 7년간 경매를 했는데 아직도 건물주가 아니라면은 빌딩이 없다면 하수다. 인증 KS 인증 마크 막 이런 얘기를 부자 마인드에 쓰고 팟캐스트 방송에서 떠들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둥 막 그러죠. 자 경매는 굉장히 지식과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판단력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처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엄밀함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어요. 최근에도 저한테 이메일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보면은 경매를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 고르는 것보다 더 대충 하고 들어와서 돈 들고 들어와서 투자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투자의 단계를 생략하고 우선 잡고 보니까 잘 되면 좀 웃을 수 있는데 안 되면은 그냥 자빠져 버리는 그런 빈털터리 상태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동정심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면 배우는데 돈 쓰는 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아껴보려고 맨몸으로 덤비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허황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허황되다. 전쟁을 나가고 몇 천만 원 게임을 하는데 너무 대충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저의 경매 입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판단 이유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해서 더 재밌게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